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국헌 문란의 폭동이었다고 보고 내란죄를 인정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죠. 재판 결과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사법정의를 흔들었다고 재판부를 비판하며 아쉬움을 나타냈고, 장동혁 대표는 오늘 아침 정치적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면서 또 한번 당내 내용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한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법원이 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사형을 구형을 했고요. 12.3 비상계엄을 한 지 443일 만에 나온 1심 재판부의 결론입니다. 일단 주요 혐의가 모두 인정됐는데도 이제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여당이 이제 비판을 이제 했는데요. 먼저 어제 1심 선고 결과는 뭐 당초에 원래 예상은 좀 하셨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일부 내용들이 좀 이제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제 이런 그 여권에서 이제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 보셨습니까? 근데 뭐 사형을 선고해봤자 네.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사형 폐지국에서. 그럼 사형이나 무기나 저는 뭐 그렇게 이제 큰 차이는 없는 거다. 형량이. 예? 사형축 무기 아니에요. 근데 뭐 하여튼 그 재판장이 그 판결 내용을 쭉 저도 봤는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상식에 안 맞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상식에는 그게 좀 많이 아쉽죠. 그래도 많이 우려했던 거에 비해서는 그 졸지에 뭐 기상천외한 윤석열 석방을 글쎄요. 지휘했던 재판장이 되놓으니까 우선 엉뚱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사실 우려가 있었던 거에 비해서 그나마 뭐 내란을 인정하고 그 무기징역이라도 나온 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려했던 거에 비해서는 뭐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좀 상식적이 않은 부분은 어떤 부분?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하려고 우선 비상계엄 그 자체로는 뭐 내란이 아니라는 등 설명하는 거 보면 고개가 하여튼 갸우뚱거리는 대목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김성태 원내대표님은 재판 결과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정말 보수 진영으로서는 다시 한 번 더 씻을 수 없는 그런 뭐 큰 오명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무리 강력한 변호인단을 꾸려가지고 13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권의 범위 내에 있는 그런 뭐 경고성 계엄이라고 했지만은 직연 또 재판부 같은 경우는 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단순한 어떤 통치행위를 넘어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판시함으로써 이건 내란이 틀림없어진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끝내 뭐 아쉬운 부분은 그동안 뭐 정말 많은 공판이 있었는데 단 한 번이라도 재작년 12.3 그 비상계엄의 자신의 그 오판에 대한 국가적 혼란 그리고 국민들의 일상을 또 뺏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사죄와 사과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데 그거 하나 없이 끝까지 자신의 그런 행위는 정당했다. 자신을 만든 뭐 이 정치 세력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럼 국민들을 상대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오판을 갖다가 집권 세력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우리가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통한 변화와 쇄신인데 국민들께서 정말 걱정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보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참 참담하고 안담한 현실이죠, 여러 가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대 쟁점은 이제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되는지였는데 재판부는 조금 전에 언급하신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하진 않지만 또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국회 등 헌법기관을 이제 마비시키려고 국회의원을 또 체포하려 한 거 이런 부분은 이제 국헌 문란이고 폭동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면 예. 그 국무의 그 의결도 안 거치고 예. 또 국회에 또 통과하게 돼 있잖아요. 글쎄요, 비상계엄. 근데 예. 그것도 안 하고 예. 그리고 내란을 안 할 거면 비상계엄을 왜 선포를 하죠? 전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더라고요.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는 군을 동원해서 뭐 하려고 그리고 또 요건에도 안 맞잖아요. 저 비상계엄은 이러이러한 때 한다고 하는 저 전시에 준하거나 네. 이것도 아닌데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저 비상계엄 선포하고 국회에 군만 안 보내면 괜찮은 건가요? 아니 예를 들어 비상계엄 선포해놓고 국회에 군 병력만 투입 안 하면은 그건 괜찮냐 이 말이에요. 거꾸로. 예. 앞뒤가 좀 안 맞는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요. 그렇게 이제 예. 대한민국 헌법 체계는 상급이 분리돼가지고 상호 이제 견제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할 수 있지만 그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정하는 요건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더라도 대의민주주의 그러니까 국민의 이제 그런 국회 공간이라는 입법 기능이 대통령이 행한 그 비상계엄 그 통치 권한을 적절하게 쓴 건지 잘못 판단한 건지 그걸 국회에서 바로 판단하고 그 계엄권을 바로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는 게 또 국회의 권한이고 기능인데 그걸 갖다 군을 국회에 보내가지고 주요 인사를 또 체포하려고 했고 또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 기능을 한동안 마비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국헌문란 목적이 명확하다고 이제 지금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이 폭동 인정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비상계엄 이 선포 자체뿐만 아니라 또 국회를 봉쇄하고 또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를 또 점거 시도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행법상 폭동에 해당된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걸 이제 직연 재판부만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니라 앞에 이제 한덕수 전 총리 또 뭐 1심 선고한 뭐 이진관 재판부라든지 그 앞에 또 백재범 뭐 이런 그 세 개의 재판부가 다 이걸 갖다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이렇게 이제 법률적으로 다 규정을 해버린 마당이니까 거기에 따른 이 사회적 엄청난 갈등과 또 비용, 혼란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올고지 뭐 이 지금 이제 윤석열 뭐 전 대통령 그 양반은 이제 뭐 이걸 회복시킬 아무런 힘이 없죠. 결국은 보수 진영이 이런 사법적인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에 우리가 다시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이거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죠. 그리고 오늘 바로 어제 그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직후죠. 법사위가 법안 소위를 오전부터 열고서 내란범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글쎄요, 전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게 무슨 위헌사항이냐 아니냐까지 뭐 제가 판단할 그 능력은 없지만은 국민들이 보기에 그동안에 뭐 과거 전두환 노태우 내란 12.12 내란도 얼마 있다가 바로 이제 석방이 됐잖아요. 그건 뭐 그때 당선된 대통령이 제안을 해서 현직 대통령이 바로 사면을 시키고 지금 이 국민들 법 감정엔 그 내란죄는 좀 사면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게 더 부합할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저거 뭐 어떻게 서로 이 저촉이 되냐 안 되냐 헌법과 법적으로 그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김선태 의원님 대표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게 이제 내란법에 대해서 사면 복권을 금지하는. 헌법에는 이제 사면 대통령이 이제 고유 권한 중에 이제 사면권을 헌법
지위로서 이제 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회에서 법률로 사면권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그 사면권의 범위를 이제 제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특히 내란죄에 향해서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또 심판 청구를 통해 가지고 또 이제 논란은 틀림없을 겁니다. 그 이전에 저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죠. 그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죄하면서 다시 더구나 일국의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는 게 있는 것인데 그런 이제 그동안 검찰 수사, 공수처 수사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뭐 검찰의 수사도 뭐 출석하고 싶으면 하고 뭐 또 재판에도 참여하고 싶으면 하고 그런 판단으로 또 한 번도 국민들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 사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대 입법 권력이 또 민주당이 이렇게 또 헌법에서 사면권의 뭐 특정 잘못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저걸 제한하려고 하는데 저희 이제 국민들 정서가 그건 너무 과하다 그러면 민주당이 그런 일을 못할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 법 감정이라든지 정서상으로는 저걸 그렇지 않아도 여대 야수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저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지금 민주당의 뭐 입법 행위에 대해서 국민 정서가 그렇게 저걸 막을 정도로 여론이 형성되기는 좀 어려울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면법 개정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어제 선거 직후에 국민의힘 초재선 중심 소장파 의원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또 촉구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는 좀 침묵을 지켰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아침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서 판결 근거가 부족하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절윤과는 좀 거리가 먼 어떻게 보면 윤 어게인 세력의 어떤 입장을 이제 고수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고 지방선거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 판결문의 논리적 그런 뭐 허점을 나름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본인도 판사 출신으로서 언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처음 시작을 이제 안타깝고 참담하다. 그 내용에 이제 보면은 좀 전에 앵커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1심밖에 이제 안 놓은 거니까 앞으로 대법까지 최종시까지는 이거는 다퉈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최종시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뒷받침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륜을 거부했다고 봐야 되겠죠.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무기징역 이 선고 이후에 당의 소장 뭐 세신파라든지 또 뭐 이런 많은 의원들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깨끗하게 전련하고 새롭게 이제 우리가 보수의 본사로서 보수의 진정한 가치를 또 가지고 새롭게 정치를 시작해야 된다. 그런 당 내적인 상당한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당 안팎의 전련 요구를 분열의 씨앗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일축하면서 오히려 이제 전련을 주장하는 세력을 단호하게 이제 맞서야 할 그런 대상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의힘 내적으로는 이제 불과 3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에서 과연 어떻게 이걸 이제 결속을 시키면서 중도 무당측까지 예언을 확정할 것인가. 정말 저는 풀기 어렵고 앞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태 사무처님은 그 장동혁 대표가 왜 이런 행보를 보인다고 보십니까? 그 태생이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한테 지지받아 가지고 저 짧은 경륜에 지금 뭐 국회의원 되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대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상당히 일관성이 있고 의리는 중시하는 사람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자기 대표 만들어준 사람들에 대한 의리는 잘 지키는 것 같은데 그 당에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 속옷 까맣게 타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아마 다음 주부터 좀 입법을 둘러싸 여야 대립이 좀 더 대치가 격렬해질 것 같은데요. 일단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내 사법개혁 법안, 이른바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이제 처리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제 사법개혁 3법 외에도 다른 법안도 이제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그런 입장인데, 특히 지금 재판소헌법 같은 경우 대법원에서 반대하고 헌법재판소는 찬성하는 그 대립이 격렬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사안이기도 한데, 이 사법 3법 처리는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워낙 지금 이 소위 사법 불신이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더군다나 지난번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이 대상 기간 내 파기환송하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럼 대법원에서 한번 결정하면 이제 그거 지고지선이냐, 거기는 아무도 이의도 못하게 지금 돼 있냐, 이거에 대해서 저 자신도 재판소원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이제는 저런 소리가 그리고 지금 우리 사법부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런 얘기가 나오게끔 상황을 만들어 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 자신도 사실은 제가 옛날 감옥살이하고 한 거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양승태 대법원이 갑자기 3년으로 돼 있던 시효를 6개월로 줄여가지고 저도 상당한 피해를 본 입장에서 저는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저는 저 재판소원법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저 과정에서 너무 민주당도 강성 지지층의 요구만이 아니라 지금 어차피 중도까지 다 포용하는 정책을 쓰겠다고 하여튼 이재명 정부는 이러고 있으니까 좀 더 중도적인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이렇게 수렴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은 하나 보태고 싶어요. 법안 처리에 대한 찬성하지만 좀 속도는 좀 의견 수렴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주셨는데요. 이 사법 3법 자체가 엄청난 앞으로 사법 체제에 대해 엄청난 이제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이 변화는 잘못된 변화가 돼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재판소원제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민국 헌법은 법원의 이제 최종심을 대부분의 판단을 최종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뛰어넘어 가지고 이제 헌재에서 실질적으로 재판 소원을 통해 가지고 그걸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만든 건데, 그러면 이제 이 헌법 개정 없이도 이런 상황을 가져갈 수 있는 건지. 두 번째는 법 왜곡죄죠. 판사나 검사가 이제 법을 이제 왜곡 적용하거나 사실을 갖다가 이제 이걸 조작하면은 판사도 검사도, 지금까지는 판검사 검사는 수사하고 또 선고한 판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나 없잖아요, 문제가. 이걸 앞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구조. 당연히 사법부가 또 검찰 수사권이 이렇게 독립되는 어떤 그런 헌법에 대해 보장되는 어떤 기능을 작동시킬 것인가. 그 우려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대법관 정원법인데, 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지금 14명에서 12명을 정원시키면 앞으로 4년 동안 이 1년에 이제 3명씩, 4명씩 이렇게 하면 12명을 갖다 이제 정원을 시켜버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남아있는 것도 인기에 따라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대법관을 갖다 추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이제 대법관들도 행정부 수반에 이렇게 기속돼 버리는 그런 잘못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야말로 이제는 좀 협치 정국을 통해서 예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사법개혁을 둘러싼 입법 상황, 협치가 될지 대치가 될지 한번 또 주목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